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튜터 S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영어 문법의 기본 체계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죠. 단어와 구, 절 이 세 가지가 문장의 재료가 됩니다. 이 재료를 순서대로 배열하기만 하면 문장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어는 순서가 곧 의미가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장소, 유, 방법, 시간, 부사구 이렇게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문장의 기준이 되는 것은 동사가 문장의 기준이 됩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는 반드시 하나의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 뒤에는 동사에 따라서 동사가 필요로 하는 목적어나 보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식어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시면 됩니다. 먼저 단어를 8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각각의 단어가 들어갈 자리를 정해 놓았습니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보어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문장의 뼈대에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또한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수식하고 한정하고 제한하는 용법으로 다시 말해서 수식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사는 문장의 뼈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부사는 첨가 수식어로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나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문장의 뼈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해서 앞에 있는 단어에 연결시켜주는 연결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 그리고 동명사가 있죠. 그리고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단어들이 들어갈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모든 영어 문법의 세부 사항들이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동사를 동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 부사로 만드는 준동사 구가 되는 것이죠. 동사의 쓰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사 원형의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동사 원형인 상태에서 앞에 to라는 단어를 붙이면 투부정사 구가 되는 것이죠.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을 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To study English. 이 상태로는 명사로 사용될지 형용사로 사용될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부정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품사가 정해지는 것이죠. It is fun to study English. 그러면 it은 가주어고 to study English가 진짜 주어가 되는 것이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명사처럼 사용됐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I need something to drink. 여기서는 to drink가 마실 어떤 것이라는 의미로 앞에 있는 something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He'll go to Canada to study English more. 그는 캐나다로 갈 것이다. 그러면 동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 끝난 것이죠. 그 뒷부분에 to study English more. 그렇다면 이것은 첨가 수식어로 사용된 부사어구가 되는 것입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 가장 많은 게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더 공부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I objected to study English. 뭔가 이상한 표현이 나왔죠. 여기서는 전치사 to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서 중복되는 상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동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든 것이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도 명사이고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도 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사용되고 그렇지만 전사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투부정사를 쓸 수 없고 동명사를 써야 된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언제 각각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각각의 뉘앙스를 참고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투부정사는 항상 가정적, 미래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동작과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동명사는 과거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렇게 일단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I want to swim in the river. 나는 강에서 수영을 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want가 소망이나 희망, 계획을 나타내는 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적 미래적 의미를 갖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I enjoy swimming in the river. 나는 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 과거에 수영을 쭉 해봤고 그래서 그것을 즐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enjoy, finish, mind, give up 이렇게 몇 가지 동사는 꼭 암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he forgot, 그는 잊어버렸다라는 얘기죠. to send, 아직 보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내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he forgot, 그는 잊어버렸다. sending his message to her, 그녀에게 그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얘기죠. 보내놓고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입니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만든 현재 분사,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서 만든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불규칙도 포함되는 부분, 그 부분은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둘 다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과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형용사로 사용된다라는 것은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가 되는 것으로 사용된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예문은 This is an exciting game. 이것은 흥미진진한 경기이다. 그렇다면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두 번째는 The books ordered last week was delivered today. 지난주에 주문했던 그 책들이 오늘 도착을 했다. 여기서 ordered last week 이라고 하는 과거분사 형태의 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his lecture is very boring. 이 강의는 아주 지루하다라는 얘기죠. 강의가 지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boring이라고 현재 분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비동사의 보어로 사용된 것이죠. This lecture made me bored. 이 강의는 만들었다. 나를 지루한 상태로. 여기서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그래서 내가 지루해진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목적격 보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만든 분사 구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being이 생략된 수동형 분사 구문도 과거 분사의 형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분사 구문은 부사구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과 구분을 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목적이나 결과,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이런 부사적 의미에 사용되고 분사 구문은 이유, 양보, 시간, 조건, 부대 상황 이 5가지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동시 동작이나 바로 연결되는 연결 동작, 즉 부대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분사 구문이죠. 또한 여기에서 형태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자리에 사용됐는가, 명사의 자리인가, 형용사의 자리인가, 아니면 부사의 자리인가, 자리를 보고 그 형태를 판단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He is too weak to lift the box. 그는 너무 약하다라는 뜻이죠. 그 상자를 들어 올리기에는. 그렇다면 여기서 투부정사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I'm happy.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 To meet you. 당신을 만나게 돼서 앞에 행복한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It being fine. 날씨가 좋다면 we're gonna picnic. 우리는 소풍을 갈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it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를 써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으로 사용된 표현이죠. 다음 네 번째는 he took a shower. 그는 샤워를 했다. singing a song. 여기서 singing 하는 것은 의미상 주어가 he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략이 된 것이죠.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샤워하는 동작과 노래 부르는 동작이 동시에 아니면 연결돼서 일어난다. 이런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에 앞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를 만들거나 뒤에 ing나 ed를 붙여서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준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형태일 때는 어느 자리에 사용됐는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에 사용됐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준동사가 가지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영어 문장의 재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어이죠. 두 번째는 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절이 되겠죠. 절은 구와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는데 그 안에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있는 것을 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은 그 상태로는 미완성의 상태이죠. 이 상태에서 앞부분의 첫 번째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리고 끝에 종결부호로 마침표나 느낌표, 물음표로 완결을 해주면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 됩니다. 또한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로는 사용될 수가 없고 앞에 접속사라는 것을 붙여서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결정되는 것이죠. 접속사는 크게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알고 보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등위 접속사는 A와 B의 같은 형태를 연결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and, but, or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so는 그래서라는 인과관계를 이끄는 것이죠. 그리고 for 부가적인 이유를 나타내는 등위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위 상관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의 형태에 약간의 의미를 추가해서 장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Not A but B 라고 하면은 A가 아니라 B다.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어느 하나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A와 B의 형태가 같은 형태로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병렬구조, 상관구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종속 접속사는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를 붙여서 이 덩어리를 마치 한 단어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사처럼 사용될 때는 명사절 접속사, 부사처럼 사용되면은 부사절 접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접속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that 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that이 명사절도 되고 부사절,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자리에 사용됐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that 다음에 whether나 what 그 다음에 간접의문 이렇게 특정한 형태가 갖춰지는 것 그것은 명사절의 위치에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사절은 조건이나 이유, 양보, 시간 이런 의미들을 갖는 접속사들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특정한 형태를 가지는 뒷부분에 뭔가가 하나 빠져있는 주어나 목적어 보호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미완성의 절인 형태 그걸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He's tall and handsome.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다. 형용사와 형용사, 단어와 단어를 연결한 등위 접속사입니다. He's kind, smart, and even handsome. 나열되는 형태가 3개 이상일 때는 마지막 단어 앞에 등위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Did you go there on foot or by bike? 너는 거기에 걸어서 갔니?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구와 구를 연결한 등위 접속사입니다. I was wet and cold. 나는 젖고 추웠다라는 얘기죠. But I was excited then. 그러나 그때 나는 아주 신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어 동사 관계, 주어 동사 관계.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한 등위 접속사입니다. Either Tom or Jane knows it. 탐이나 제인 둘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B의 동사를 일치시킨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동사에 가까운 것에 일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He can speak not only French but also German. 여기서는 also를 생략한 형태로 사용했죠. 생략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마찬가지인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프랑스어뿐만이 아니라 독일어도 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not A but B의 유명한 표현이죠. Caesar를 암살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Not that I loved Caesar less. 내가 Caesar를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but that I loved Rome more. 내가 로마를 더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Caesar를 암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영어 문장의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에서 종속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는 접속사가 이끄는 덩어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사용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동격절로도 사용이 되죠. That he is kind is true. 그 사람이 정직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동사는 is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that he is kind가 주어 자리에 사용된 것이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나절이 주어 자리에 사용되면 단수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복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어 목적어가 길이가 길면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죠. 그것을 가주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It is true that he is kind.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대체적인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접속사 that 대신에 앞부분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 때는 if나 whether를 써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을 만드는 것이죠. I wonder if he is kind. 여기서는 whether 대신에 if를 사용했습니다.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if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친절한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She asked me. 여기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동사가 왔죠. 그런 경우에는 간접 의문을 명사절로 사용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Who is kind? 누가 친절한지를. 여기서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who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바로 동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I loved. 나는 사랑했다 라는 얘기죠. Not what he has, but what he is.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을 명사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원래 형용사절이지만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한 명사처럼 사용돼서 명사절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상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현재 모습 그 자체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접속사 that이 부사절로 사용될 때는 명사절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한 형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so that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he is so kind. 그는 아주 친절해서 that he can't do such a bad thing. 그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so 대신에 만약에 뒷부분에 명사가 있다 그러면 such를 써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If he is honest. 만약 그가 정직하다면 I will hire him immediately. 나는 그를 즉시 고용할 것이다. 그리고 although he is a little mean. 비록 그가 약간 야비한 면이 있긴 하지만 I don't dislike him. 나는 그를 싫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양보의 의미를 갖는 양보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주절 뒤에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4번은 I'd like to have. 나는 갖고 싶다. If possible. 문장 중간에 끼어진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that kind of intense love. 그런 강렬한 사랑을 갖고 싶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용사절 접속사는 일명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I know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알고 있다. Who is kind and handsome. 여기서 who 다음에 is가 와 있다라는 것. 이걸 보고 주어가 생략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그 빠진 주어를 who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who 안에 and he라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영어 문법에서 관계는 접속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사를 뒤에서 추가 설명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he is a great actor. 그는 위대한 배우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that everybody loves.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여기서는 love라는 동사 형태 뒤에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빠진 목적어를 that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대체적으로 생략하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는 He is my best friend.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Whose father. 그리고 그의 아빠가 여기서는 접속사와 소유격 his가 같이 묶여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ose father is my English teacher. 그의 아빠가 나의 영어 선생님이다. 그리고 4번은 I lost a pen. 나는 펜을 잃어버렸다. Which I had bought yesterday. 여기서도 but 다음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부분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가 생략된 형태, 이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